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 중인 윤옥한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교수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기술은 생명의 탄생과 유지, 죽음 방식에 개입하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자연 생명체로서의 인간 개념 자체의 변경까지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스트 인간과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은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속도와 기억 용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능가하는 지능인 초지능의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에 싱귤레리티 기술 특이점이 발생해서 장애인도 사라지고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도 없어지고 나이의 구분도 사라지고 생김새도 바꿀 수 있고 신체 기관도 바꿀 수 있는 등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물리학자 에릭 드렉슬러는 미래 기술에서 나노 어셈블리와 나노 디스어셈블리를 결합해서 세상 모든 물체를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분해하고 재결합하는 일이 가능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변형하고 복제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새로운 조물주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나노 기술과 유사하면서도 극한의 포스트 인간 기술로 마인드 업로딩 기술이 있습니다. 뇌공학자 렌탈 코엔에 따르면 마인드 업로딩 기술은 인간의 의식, 기억, 인성 등 개인의 정신 내용을 복사해서 전산장치로 전송해서 저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글로벌 네트워크상의 프로그램으로 존재하고 개인은 뉴런 간의 상호작용 일부가 될 수가 있고 평소에 마인드의 백업 복사본을 만들어 두고 유사시에 재부팅해서 생각을 설치하면 인간은 불멸영생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인드 업로딩 기술을 볼 수 있는 영화가 2020년도에 나온 아카이브 영화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경이로운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부터 부정적인 전망에 이르게까지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연구 내용은 첫째, 포스트 휴머니즘의 네 가지 관점은 무엇인가? 둘째, 포스트 휴머니즘의 네 가지 관점에 따라서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입니다. 먼저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네 가지 인간의 관점을 보면 첫째는 탈인간 중심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더 이상 인간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신물질주의 사상입니다. 신물질주의는 인간 중심의 관점의 한계를 비판해서 인간과 도구, 물질과 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행위는 단지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라 행위소 연합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포스트 현상학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네 가지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크게 네 가지 관점을 설명드리면 첫째는 인간이 최고가 아니라는 초월성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월성 교육은 훨씬 더 지성과 감성을 포함하면서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특성인 존재성과 타자와의 관계성을 성찰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 도구는 학습의 수단이 아니라 학습 도구 자체로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에 대한 행위자 네트워크로 참여적 소통을 통해서 기술과 윤리의 접합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포스트 현상학은 기존의 인본주의적인 지식관과 학습관과는 다른 차원에서 학습에 관한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큰 네 가지 관점을 설명드렸는데 교수학습 방향의 경우에 기존의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해왔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관점에서 행동주의 관점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바람직하게 바꾸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인지주의 입장에서는 교육은 인지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며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육은 개인적 의미 창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교육이나 학습은 어쨌든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성과를 달성을 하고 학습이란 주체의 객체에 대한 구성이 아니라 객체와 객체의 영향력 행사 과정으로 구조화된 구조이다.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행동주의 관점에서 학습이란 자극과 반응의 연결, 이런 측면이고 인지주의 입장에서 학습은 정보의 입수, 조직, 저장, 인출을 강조했으며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환경 또는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학습은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교육의 방향은 행동주의, 인주주의, 구성주의를 넘어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초월성에 대한 교육이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월성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인간이 도덕적 주체로서 존엄하다면 새로운 세계의 지배 주체가 될 포스트 인간도 존엄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앞에서 논의한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에서 던져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잔니 바티모어는 오늘날 정치, 교육, 철학이 이해하고 구성해야 할 진실의 유일한 지평은 사회적, 문화적 대화의 인식론적 조건들을 재검토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초월성에 대한 교육은 이런 철학적 지평 위에 서 있는데 초월성 교육은 결코 종교교육이나 신심교육을 지향하는 일면적 영성 개념이 있지 않고 초월성 교육은 훨씬 더 지성과 감성을 포함하면서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특성인 존재성과 타자와의 관계성을 성찰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 윤리학자 피터 싱어는 사회생물학과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존재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닌 귀족의 지위와 재산을 가진 남성이어야 인간으로 보았죠. 근데 오늘날 오면서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와 존엄성을 갖게 됐죠. 그는 동물의 해방이라는 책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와 확장된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아직은 동물만큼은 아니지만 나아가서 자연을 도덕적으로, 기계를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초월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학습 도구는 학습의 수단이 아니라 학습 도구 자체로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 교육관에서는 학습 도구는 그냥 교육의 보조물로 생각했을 뿐 교사의 역할에 상응하는 존재론적 위상을 획득하지 못했죠. 그러나 신물질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이런 관점에서는 교육용 도구와 기계들이 인간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해야 하려고 하는 시도는 교육적 맥락에서 학습 도구 활용을 종래하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과학기술 발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신물질주의 시도는 교육적 상황에서 학습 도구의 활용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지 발달에 있어서 놀이 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아교육 영역과 디지털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교육 영역에서는 이 신물질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AI 활용 윤리 교육을 포함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교육 활동의 외적 요소로 간주한 학교, 운동장, 교재, 자리 배치 등 비인간적인 존재를 교사와 같은 지위를 가진 핵심 행위 요소로 부상시킵니다. 그래서 행위소의 성능, 예를 들면 컴퓨터의 성능, 영상 판독기의 성능, 각종 기계의 성능, 인공지능의 성능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적 교수법이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한 교수법이든 학습자가 단순히 사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각각의 비인간적 매개체들이 교수 학습을 구성하는 행위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행위소가 아니고 각종 기계, 이와 같은 것들도 행위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교육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포스트 현상학인데, 이 포스트 현상학은 기존의 인본주의적인 지식관, 학습관과는 다른 차원에서 학습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이버그나 로봇과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학습의 방식도 근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뉴미디어적인 소통, 그리고 사이버 환경이 결합된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최신에 나온 챗 GPT 등과 같은 뉴미디어 매체들이 학습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뉴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지식 전달, 정보 생산지와 소비자의 구분, 교과서 속의 권위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교실 문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현상학적 관점에 따르면 뉴미디어의 소통 방식은 경험 주체자인 학습자와 경험 자체인 학습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지식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도 없고 과거에 축적된 정보가 아니라 현재와 동시에 미래로 향하는 정보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은 교육의 주체와 객체의 특별한 구별 없이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고 지속해서 새롭고도 의미 있는 무엇인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종 매체,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하고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트 인간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교육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인간 시대 특징을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특징에 따라서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는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학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학습자와 다양한 네트워크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관련 자료와 학습 도구와 관련되는 장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교사들은 뉴 미디어 리터러시, 테크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적응력과 비판적 이해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사는 사이버네틱스적인 학습 원리에 근거해서 기계와 기술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를 배경으로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역할 수행이 포스트 인간 시대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포스트 인간 시대에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